유금은 12지지의 순서는 10번째에 해당합니다. 유금은 월로서는 음력 8월이요 양력은 9월 7일경 백로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운을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팔자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생활 습관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천수의 지지론 유금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더 보태서 지지 유금의 성격의 특성과 유금이 12지지를 만날 때의 운세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면서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금에 대한 설명은 월지 중심이며 그 다음은 일지 그리고 시지와 연지의 유금이 사주에 있을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금에 대한 특성과 유금과 12지지의 비교는 여러분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지 유금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신금이 수거, 즉 화기양기를 수거하는 병사의 역할이라면 본 유금은 책임자로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된다 그 뜻입니다. 신금에서는 수기가 장생을 보였고 탄생했다 그 뜻입니다. 본 유금은 화기 즉 양기를 완전하게 수장시켰습니다. 즉 여름절기는 완전히 보내고 본격적으로 가을철이 완연하게 됐다 그 뜻입니다. 고로 신금은 수기를 만들고 유금은 수점 즉 물방울이요 술토에서는 물방울이 흐르는 형상이며 해수는 물이 많이 고여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은 지지의 흐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금은 음력 8월절기로서 제비는 강남으로 비행하고 대내성 즉 큰 벼락 소리는 종지하고 마치고 모든 벌레들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청랭지절이며 주역의 이양사음으로서 음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시기가 됩니다. 양은 2개고 음은 4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음이 더 크기 때문에 세력이 음의 세력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았다 그 뜻입니다. 화는 목화기를 화락하고 양이락하고 금수기를 음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 시기에는 중추절이고 백로절이 됩니다. 유금은 수정체와 같은 백로 즉 흰 이슬이 곧 떨어질 듯한 형용을 하고 있으며 만 백곡이 연그러 완전한 숫가로 향기를 풍기며 종자화하려는 상태가 됩니다. 하루로서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를 말하며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가정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대가 됩니다. 앞에 있는 신금은 풋과일에 비유한다면 유금은 숫과로서 완전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익은 과일이다 그 뜻입니다. 유금은 저녁으로서 하루를 거두어 드리는 형상이요 연중으로서는 춘화 즉 봄과 여름을 거두어 드리는 작업장에 해당합니다. 갑목은 뿌리요 인목은 줄기가 되며 묘목은 싹이 되며 을목은 잎이 입력자가 됩니다. 경금은 꽃 중에서 결과요. 화는 이제 화중 결과라 하는데 화는 꽃하자 이 뜻입니다. 지지의 신금은 청과주 풋과일이요. 천간의 신금은 종자가 됩니다. 이때 천간 신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금은 종자 전에 익은 과일과 곡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한 갑목과 을목하고 여기에는 이제 경금과 신금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사오미에서 만개하였던 엽화 즉 잎과 꽃이 열매로서 익은 과일로서 이룩한 상태를 유금이라고 합니다. 이 과일이나 익숙한 과일은 처음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수정이 되고 풋과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과일이 됐다 그 뜻입니다. 속담에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알수록 겸손한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표현한 속담인데 이 말은 유금에서 나온 말로 유금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유금은 만고풍상을 감수하면서 이룩된 결정체라 할 수 있고 실상은 내심으로는 작용하고 화기를 수고하고 여름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시하는 곳이며 수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장은 거둘수 감출장의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유금을 종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학교종이나 사찰종을 얘기하는데 이 종에 비유한 것은 종소리는 사람을 모이고 깨우치는 신호 전달이라고 하였고 떠들썩한 잡담이 멈추어지고 숙연한 자태로 운집한 곳이니 비유하자면 학교종이나 사찰의 종, 교회 종에 비유하며 자연상에서는 창고에 들어가기 전 집결된 가을 곡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가을이 만 곡식은 거의가 둥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둥글게 원만을 부르짖고 있으니 자연의 유금을 모방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금은 이렇게 둥글게 원만하게 하는 성정이 있으니 비유하자면 순금이나 가락지, 진주 등의 기금속에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둥근 모양의 둥근 바퀴, 렌즈, 유리 등 무생물과 같은 형상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무생물에는 바위, 돌, 유리, 도기 등 견고한 물체는 서한, 즉 무덥고 찬 것의 면면에서 수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생수라고 합니다. 차갑고 더운 것이 서로 교차할 때 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금생수라고 한다 그 뜻입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금생수 바위에서 뭐 물이 생긴다 그런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 더운 것과 찬 것이 서로 교차할 때 물방울이 생기는 것을 갖다가 금생수라고 합니다. 유금은 모이게 하는 성질이 있는 종에 비유하고 술토는 배움의 터가 되고 해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유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그런 능력을 타고났고 술토가 있는 사람은 교육자라든지 사람을 교화시키는 그런 배움의 터가 되고 해수는 선생님이 된다 그 뜻입니다. 유금은 질서를 지키는 치안이요 술토는 규범과 규칙을 가르치는 곳이 되고 그 장소가 되고 해수는 바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두가 권위가 있는 것으로서 직업은 법과 치안 질서, 의학과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주에 유금이 있거나 술토가 있거나 해수가 있는 사람은 숙살지권이 있다 그 뜻입니다. 숙살지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 의사, 판검사 뭐 이런 뜻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금은 종에 비유하고 술은 학교나 사원, 사찰, 해수는 불교라고도 비유하는데 술토는 학교요, 해수는 선생이다. 아까 설명한 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술토는 어느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닦아나가는 수행처의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유금의 종소리는 청명음으로 복음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금은 8월달로 보름달이 밝고 깨끗하여 백과를 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우리 인생들은 상락두변하면서 노련한 미를 나타내고 자아의 자석을 찾아가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금에 대한 물상론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금은 하늘에서는 찰랭자, 찰한자,
서리상자 그리고 백로와 추분절기에 해당합니다. 차고 냉하고 서리가 내린다 그 뜻입니다. 유금은 금을 나타내고 보석상자, 찬장, 은행, 보석상, 총기상, 군인, 이발기구, 산부인과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은행은 그 금을 금융으로 보기 때문에 은행이라고 얘기했고, 산부인과는 금은 여성으로 보면 산부인과에 아기 낳는 중요한 그런 기능을 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금이 있으면 여성은 그런 질환이 적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유금은 인물에서는 소녀, 가수, 접대부, 요리사, 군인, 은행원, 침 놓고 뜸 뜨는 사람, 한의사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마취사 등의 직업에 적성이 있습니다. 유금은 물상에서는 금은 보석, 금속 기계류, 현금, 귀금속, 창문, 주류, 비행기를 말합니다. 이 창문은 유금은 말을 잘하는 것으로서 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입에 해당하는 것을 창문에 비유한다 그 뜻입니다. 동식물에서는 유가 연지에 태어나면 닭띠라고 하기 때문에 닭, 꿩, 독수리, 도라지, 페랭이꽃, 수박, 생강, 마늘, 파, 고추 등을 말합니다. 유금은 색은 본 백색으로 청명함을 나타내고 소박한 표현입니다. 좀 깔끔하다 그 뜻입니다. 방위로는 정서방으로 추분도를 말합니다. 여기하고 반대 방향은 묘방인데 묘방은 동방으로 춘분도요. 양력 3월 중순 이때고 유방은 180도 반대 방향에 위치합니다. 인체에서는 개수의 극분해된 공기를 수장하는 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입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금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직업에서 성공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아나운서, 기자, 유튜버, 선생님, 강사, 개그맨, 상담업 등에서도 성공하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직업에 있는 분들이 그 유금이 있거나 또 일제 있거나 월제 있거나 이렇게 있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유금이 있다고 100% 이런 직업은 아니지만 이러한데 능력을 발휘한다 그 뜻입니다. 어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금은 숙살직군으로서 의사, 판사, 검사, 검찰 수사관, 8대 전문직, 변호사, 교수, 박사 등의 직업에서 크게 성공합니다. 8대 전문직은 잘 아시다시피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뭐 이렇게 쭉 8가지가 있는데 이걸 8대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무계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간 무토와 계수가 합을 하면 화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공기를 말했고 습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름에 뜨거운 열기 속에 습도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화라고 하는데, 본 유금은 공기 화기를 완전히 수장하고 배출하는 곳이니 폐라고 합니다. 이 폐는 공기 그 화기를 공기 중에 그 습도를 수장하고 다시 배출하는 곳이다 그 뜻입니다. 사유축, 유금은 사와 축을 합을 해서 대금국을 이루는데 인체에서는 숨쉬기 운동 즉 호흡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유금이 있는 사람은 폐가 튼튼하고 사유축이 만약에 있다면 호흡기 질환은 없다, 튼튼하다 이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깨끗함을 좋아하고 화려함보다는 청아함을 좋아하여 타의 사표로서 위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 그 뜻입니다. 또한 공공성을 좋아하여 항상 시끄러움을 판가름하는 정정당당함을 주장하게 됩니다. 유금은 금백수청의 정신으로 청령결백의 본연성을 말합니다. 청령결백의 본연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들은 얘기는
어디 나가서 병신 같은 짓 하지 말라 그런 표현하긴 그런데 바보짓 하지 말라 청렴결백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금백수청의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폐는 인체에서 기백을 일으키는 곳이며 정기 즉 원기를 일으키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간합론에서 천간에 이제 합할 때 무게합하라는 것은 수기를 극분해하여 발생한 공기로서 지구를 에워싸고 만생물을 보호하며 생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습도를 무게합해서 나온 것이다 그 뜻입니다. 천간으로 말하면 이제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되고 무게합하는 이렇게 사주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습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뭐 화가 많아서 뭐 금을 녹인다 이 뜻은 아니고요. 사유축을 논한다면 화는 꽃화로서 과 실과와의 동시성이며 이것은 꽃이 피면 푼 열매가 딱 생기기 때문에 동시성이다 이 뜻입니다. 이때 과일이 딱 생기면 꽃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미련 피우고 있으면 지저분한 과일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목적은 유금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축은 유금의 종말이니 씨앗이 근간을 이루려는 상태가 됩니다. 이 금은 축에 가서 묘지가 되는데 묘지는 죽었다 창고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환생하기 위해서 이제 변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갑목이 탄생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갑목은 뿌리근자 줄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로 사유축은 대금국이라고 합니다. 사에서 유금까지는 사화에서 유금까지는 경금이 주도하고 그 뜻은 경금은 사에서 장생을 해서 유금까지 장목 관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유금에서 축까지는 신금 천간 신금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간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똑같은 신금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음양으로 구분해서 경금과 신금을 구분하는 것인데 경금과 신금을 오도거리로 금으로 한 가지로만 이렇게 해석하면은 해석의 확장성이 좀 어렵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유금은 음력 8월에서 축월까지 음력 12월까지는 신금이 주도하는 건데 이거는 종자가 주도한다 그 뜻입니다. 신금을 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뭐 칼이니 무기니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종자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합론에서 신유술을 해석하면 신금은 금화하려 가고 금으로 결실을 맺으려고 변화하러 가고 유금은 금화되었고 단단한 곡식이 되었고 술은 술토 그 지역은 변금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된 금이 서서히 종자로 변질돼 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씨앗에서 싹이 좀 나겠죠? 그 싹이 나는 것을 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보면은 묘유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묘유충은 상충살이 있네, 충살이 돼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단시 판단보다는 묘유충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인가? 이것은 오운육기론에서 설명을 하는데 묘유충하면 조금이라고 합니다. 이 조자는 마를 조자가 됩니다. 마른 금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는 것은 양기의 발사는 결과적으로 양기의 기간 중에 경화, 구두경자입니다. 그 다음에 경변, 경고의 과정으로 되어온 조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조금은 양기의 발사는 결과적으로 양기 기간 중에 그러면 꽃 피는 4월 음력 4월에 꽃이 피고 숙과가 이제 풋과일이 이제 시작이 될 때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변질돼서 단단하게 굳어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숙과가 돼서 종자화되는 것을 조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 양기의 기운을 받아서 열매가 형성되기 때문에 마를 조자를 쓰는 것입니다. 바짝 마른 금이라 금생수 못하겠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자연순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금이 특성을 마치고 다음은 유금이 12지지를 만날 때 어떤 운세가 연구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보겠습니다. 12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술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금은 월지 중심이며 월지가 강하기 때문에 월지 중심이며 그 다음 일지는 생활 습관입니다. 시지는 일의 결과 말년 자식자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뜻입니다. 연지에 유금이 있을 때의 설명입니다. 연지는 국가짜리고 직장짜리이기 때문에 연지도 적용을 해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과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운세의 설명은 자연순환의 법칙을 적용하여 끌어옴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응용하면 다른 내용의 확장 해석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은 주로 공장이라든지 이런 제품 생산을 기준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다른 걸로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년을 만나면 이렇게 하면 자대운을 만나면 또 자년을 만나면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유금이 자년을 만나면 자대운을 만나면 자신이 계획한 일이 도달하여 공장의 경우는 생산품이 늘어나서 매출도 증가한다. 불량품이 없어서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주 분석을 할 때 병화가 용신이 된다. 만약에 그러면 2026년 병화가 오면은 그 용신과 같은 자가 오면은 도달했다. 자기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운이 왔다. 그래서 용신운이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화가 용신이 있는데 병화가 왔으니 비견이 돼서 재산이 손실 가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같은 오행이 오면 좋은 게 오면은 도달했다. 친구가 와서 도와주고 주위 사람이 도와준다 그 뜻입니다. 세상은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은 비견은 상당히 사주에서 좋은 것도 많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금이 자년을 만나면 집안에 식구가 늘어나고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기가 생긴다든지 해서 경사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가장 행복한 일이겠죠. 유금이 자년을 만나면 도움 주는 시녀가 생겨서 어려움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 시녀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일을 도와준다. 내가 집안에 시골에서 잔치를 하는데 이웃에서 와서 전도 붙이고 떡도 하고 뭐 막걸리도 뭐 갖다 대접하고 하면 그렇게 도움 주는 사람이 있다 이 뜻도 됩니다. 유금이 충년을 만나면 새로운 업무 계획으로 바쁜 시기가 되는데 주로 창의적인 업무의 추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유금이 충년을 만나면 문서가 발동하는데 자신과 맞지 않은 사기 문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축이 토생금 할 때 편인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기 문서도 조심해야 되겠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은 이제 수왕절에서 축은 지장간에 뭘 갖고 있냐면 수에서 보면은 이제 수왕절에서 보면 편관, 비견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기 문서를 조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유금이 충년을 만나면 직장인은 상급자의 전출로 다른 데로 가서 진급에 영향이 있고 좀 빨리 진급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대신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합격의 영광이 있습니다. 문서나 이런 거는 사기 문서가 있지만 시험 보는 거는 또 이렇게 같이 합들이 가지고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사항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은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금이 인연을 만나면 원진살이라고도 하는데 이인용 원진 이렇게도 하는데 도표만 갖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 의미는 서로 미워하고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나 매출이나 금전복은 있다. 그런데 원진살이 되면은 일이 조금 늦어진다는 의미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왼수가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유금이 인연을 만나면 이미 제품을 납품했던 것이 불량품이 생겨서 다시 신경 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불량품이 생겼다고 운이 나쁜 건 아니고 불량품이 생겨서 새로운 기술 개발이 되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면 오히려
좀 고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금이 인연을 만나면 과거에 폐기했던 것이 다시 확인하는 일이 있는데, 가령 비유하자면 수사기관의 수사관이 미제 사건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냥 캐비넷도 넣었다가 다시 미제 사건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팀을 이뤄서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훌륭한 경찰관도 있지 않습니까? 유금이 묘년을 만나면 상충살로 원수를 만난 격인데 서로 상충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입장이 다르게 되어 협의가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충이 되면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잘 소통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이런 시기는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의미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상충살이 왔을 때 좀 변화가 생겨서 좋은 의미도 반, 나쁜 의미도 반 있는 것이, 무조건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도표식으로 나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유금이 묘년을 만나면 아랫사람이 노사분기로 다소 신경은 쓰이나 결과는 잘 해결된다 뜻입니다. 유금이 묘년을 만나면 재물운은 좋아지게 됩니다. 유금이 다음에는 이제 진년을 만나면 진유합이 됩니다. 근데 다소 정직하지 못하고 사기성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진은 약간 흙탕물을 가져오는 시기가 됩니다. 진은 이제 흙의 수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맑은 물이 아니고 흙탕물이다, 그 뜻입니다. 흙탕물은 아무리 씻어도 몸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 말도 있지 않습니까? 유금이 진년을 만나면 자신을 도와주는 인덕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데, 공장의 경우는 불량품을 완성품으로 다시 해결이 됩니다. 기술 개발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흙탕물이 되면은 조금 어려웠었는데 자신이 노력으로 이런 결과가 있다, 그 뜻입니다. 유금이 다음에는 4년을 만나면 삼합작용으로, 사유적 삼합작용으로 사람들과의 화합과 단결이 잘 됩니다. 선출직의 경우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중과 인기를 받아서 큰 성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선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은 한 표 한 표 부탁해서 직위를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성직자다워야 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선출직을 좀 존중하는 의미는 그래서 있다, 그 뜻입니다. 유금이 4년을 만나면 관성운으로서 공직자는 승진하고 시험 응시자는 합격하게 됩니다. 특히 8대 전문직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 관운이 와서 그렇다, 그 뜻입니다. 유금이 4년을 만나면 자신을 방해했던 윗사람, 즉 갑질하던 사람이 화합으로 전개되어 서로가 기쁜 생활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 사화금을, 유금이 4년을 만나면 대체적으로 운은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금이 5년을 만나면 질병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사기성 있는 문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유금이 5년을 만나면 악연이 생기는 운인데, 이때는 주로 금전 문제로 다가오는데, 자기의 이익이 되는 곳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호구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유 없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자를 월 5% 줄 테니 돈 좀 빌려줘. 그러면 그건 안 빌려주는 게 상책이겠죠. 유금이 5년을 만나면 경원이 생기는 식으로 자신이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좋은 시기가 됩니다. 좋은 변호사님이나 좋은 법무사 아니면은 이제 좋은 세무사님을 잘 만나서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해결이라는 건 완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금이 미년을 만나면 아랫사람이 반항하고 노사분규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데, 그 노사분규를 해결함으로써 재물운은 늘어나게 됩니다. 유금이 미년을 만나면 부동산의 문서가 발생하는데, 주로 투기성 있는 부동산은 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금이 미년을 만나면 재물운은 아까 설명한 대로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통이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금이 이제 신년을 만나면 시녀가 생겨서, 즉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재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유금이 신년을 만나면 어려운 협의 관계는 중간에 해결하는 사람이 생겨서 업무 추진의 능력이 생깁니다. 동력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유금이 신년을 만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의 기쁨도 있습니다. 2028년 가면 유금이 있는 사람은 좀 기대해도 되겠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좋은 소식도 있다 그 뜻입니다. 유금이 유금을 만나면 사장이 둘이 되는 격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간에 갈등하고 손재당하고 충돌하는 시기인데 결과는 경쟁심으로 인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회사는 발전하게 됩니다. 오히려 유금이 유금을 만나면 자신이 추구하는 업무에 불량품을 주의해야 됩니다. 유금이 유년을 만나면 다른 사람과의 협력 관계는 중간자의 협조로 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금이 유금을 만나면 비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보다는 그 경쟁으로 인해서 힘들 때 꾸준히 아주 프로 근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결과는 성공을 한다 그 뜻입니다. 유금은 한 번 마음 먹으면 끝을 보는 성격이고 제왕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변질도 잘 안 되고 직업도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검사하면은 퇴직할 때까지 검사하고 판사하면 판사하고 또 자기가 교수하면 정년 때까지 교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금이 술년을 만나면 경원이 생기는 식으로 자신이 업무 추진에 동력이 생기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기가 됩니다. 유금이 술년을 만나면 집안의 토지 건물, 아파트, 상가 부동산에 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그 집수리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유금이 술년을 만나면 재물운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다소 공장은 불량품을 해결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결과는 좋다 그 뜻입니다. 유금이 다음은 해년을 만나면 생산이 늘어나서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다음은 유금이 이제 해년을 만나면 매출이 증가하는데 아랫사람의 실수로 불량품을 주의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유금이 해년을 만나면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하는데 특히 8대 전문직, 8대 전문직 중 법무사, 관세사, 노무사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이 있는데 주로 법률을 다루는 쪽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많다 그 뜻입니다. 이상으로 유금의 특성과 유금과 12지지와의 비교로 유금의 운세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행운을 끌어옴의 원리로 성공을 이야기하는 팔자시대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대운이 바뀌고 스스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공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